단백질을 왜 먹어야 되지? 이런 거를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단백질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5대 영양소예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그중에서 제일 몸에 많이 있는 게 단백질. 그래서 우리 몸에 사실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물이 70%고 물 다음으로는 단백질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수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단백질이에요. 일단 거기서부터 중요한 것 같죠? 여러분들 저를 딱 보실 때 제 몸에 있는 단백질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외형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 단백질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안에 근육, 혈관, 뼈, 면역 물질을 단백질이 구성을 해요. 굉장히 많은데 단백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우리가 프로틴이라고 하잖아요. 프로틴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프로테이우스에서 나왔대요. 이 뜻은 중요한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영양소의 왕 혹은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은 그럼 뭐가 다르지? 단백질은 큰 거고요. 큰 거를 쪼개면 거기 안이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구성 단위예요. 근데 아미노산에는 필수가 있고 불필수가 있어요. 불필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합성을 제대로 못하면 먹어줘야 된다. 그리고 필수는 몸 안에서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불필수가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총 20가지 단백질을 얘기를 하는데 목적에 맞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알고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필수, 불필수 아미노산인데 국회에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다만 필수, 불필수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건 한번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발린, 류신, 이소류신 이런 것들은 신체 회복을 해주고 피로 극복, 활력 증진 이런 거 해주고요. 콜라겐, 피부 노화 억제, 간, 당뇨 증상 개선, 근육 이런 게 있는데 라이신이랑 보면 성장 호르몬의 구성 성분. 성장 호르몬은 애들은 키를 크게 하지만 어른들은 이게 재생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한다. 우울증 억제, 기분 개선, 통증을 줄여주고 이런 많은 기능들을 아미노산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의 세포에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몸은 끊임없이 새로 생기잖아요. 세포가. 얼마나 빠르게 생기냐면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교체가 돼요. 그러면 세포가 교체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포를 교체하는데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피 속에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아미노산의 형태로 피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피 속에 아미노산의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갈아질 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우리 신체의 구성 성분이고 또 한 가지는 단백질이 면역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건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왜 면역과 관계가 있냐면 DNA가 우리 몸 안에 있는 DNA가 공격을 받으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세포가 인터페론이라고 불리는 면역 물질을 내뿜어요. 그런데 그 인터페론의 원료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고 이 비타민 C가 또 인터페론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하고 아세로라 C 혹은 더블엑스랑 같이 먹어주면 우리가 항산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백질이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걸 생각해보면 금방 알겠죠. 신체 구성 성분이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백질, 아미노산, 단백질 말고 아미노산을 보죠. 아미노산 풀이라고 하는데 아미노산 우리 몸속에 이렇게 큰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오냐 하면 우리가 먹는 데서 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지 않아. 그러면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세포를 분해해서 갖고 와요. 주로 어디? 근육에서.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주지 않으면 근육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미노산 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남는 애들이 이런
암모니아, 요소 이런 독소가 남으면 이거는 해독을 해가지고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미노산 풀을 우리가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내가 키를 먼저 키울래 먼저 살아남을래 물어보면 키 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 근육이 없다고 죽지 않아요. 하지만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족하면 애들이 왜 제대로 안 먹이면 키 안 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부족하면 절대 키로 안 가요. 왜냐하면 일단 목숨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문이 있어요. 성장기 때 단백질의 섭취가 어른이 됐을 때 신장, 이 신장 아니고 키랑 연관이 있다. 키랑 연관이 있다는 논문이 있고요. 청소년기의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질이 낮으면 이 필수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영양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랑 단백질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하나, 근육의 재료가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프로틴 먹는다 그러면 헬스장에서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프로틴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는 단백질을 바뀌고 있잖아요. 60대 이상도 단백질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머니보다 머슬이야. 돈보다 근육이야. 왜 그럴까요? 전 연령대에서 이제는 근육 건강이 최우선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단백질 섭취를 통한 근육 성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실 거고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볼 거예요. 근육이 머니보다 머슬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육 1kg은 무려 1,3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근육이 1kg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육 1kg를 키우면 어떻게 된다? 1,300만 원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새 이런 얘기예요. 가속 노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이가 30살이야. 그런데 실제 신체 나이가 25인 사람도 있고 35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신체 나이가 35인 사람은 가속 노화 중인 거죠. 근데 요즘 30, 40대들이 노화 속도가 1.34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나이보다 1.34배 빨리 늙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범으로 잘못된 식생활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잘못된 식생활은 주로 뭐냐면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진짜 탄수화물은 죄인일까요? 사실은 탄수화물은 죄인이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무분별하게 많이 먹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탄수화물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우리 이 허벅지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근육 중에 가장 큰 근육이에요. 이 허벅지 근육이 먹는 단백질, 탄수화물의 70%를 소비를 시켜요.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을 탄탄하게 해주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거죠. 허벅지 근육은 탄수화물의 70%를 소비를 시키고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이면 43cm 미만의 사람에 비해 가지고 당뇨 위험이 4배나 높아요. 아니 줄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허벅지가 굵어야 돼. 우리 나이 먹으면 자꾸 다리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다리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거든요. 허벅지 근육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근육이 우리가 체력을 유지를 하고 뭐 탄수화물을 소비시키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정도 용어는 좀 외워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오카인. 마이오라는 건 근육을 얘기하고요. 카인은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근육에서 호르몬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마이오카인은 근육이 가만히 있을 때는 나오지 않고요. 근육이 수축할 때 나와요. 수축할 때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운동할 때. 가만히 있고 근육 부자야 나오지 않아요. 근육이 많건 적건 운동을 해야 마이오카인이 나오는데 이 마이오카인이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근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잠깐 봐도 기억, 인지, 해마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노화, 심혈관계, 코르티솔 뭐 이런 지방간 개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육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이 마이오카인이 BDNF라는 애를 분비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뇌 피질 안에 이걸 보호를 해가지고 치매를 예방을 해줘요. 그리고 뇌 안에 해마라는 애가 있다고 아시죠? 진짜 해마처럼 생긴 애. 걔가 근육 기억을 관장을 하거든요. 그 해마를 크기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이 BDNF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해서 연계를 강화해서
마이오카이네스 아이리신을 분비를 해보더니 뇌의 인지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하버드에서 이런 얘기해요. 영교시 수업을 해야 된다. 애들이 수업하기 전에 영교시 운동을 하고 수업을 들어가면 애들이 학습 능력이 확 올라가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에 운동을 시켜줬더니 그게 치매도 예방을 해주고 인지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단백질이 성장하고 생명이라고 했을 때 생존이 먼저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존 유지에 필수인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일단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겠죠. 근육이 줄어드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하고 이거는 질병 분류 코드가 나와 있어요. 근감소증은. 근데 근감소증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근육의 양, 근력, 기능이 모두 감소하는 질환인데 이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근육은 30대 후반부터 매년 1%씩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하고 근감소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약화가 되겠죠. 그러면 걷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와요. 당뇨, 심혈관, 인지장애, 그리고 균형이 잘 안 맞으니까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이 커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리에 눕게 되겠죠. 자리에 누우면 어떻게 돼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더 못해요. 약물을 먹어서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면 근감소가 더 심해져요. 일단 근감소가 와가지고 내가 몸을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감소가 일어나면 안 되고요. 근감소증의 병을 가지는 확률이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65세 이상은 42.3%, 40에서 64세까지가 29.1%.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데 왜 그런지 봤더니 30대부터 60대까지는 가만히 냅두면 10년마다 근육이 15%씩 감소를 해요. 그런데 60세부터는 10년마다 30%씩 감소. 무섭죠. 그 60세 되기 전에 우리가 이걸 미리미리 예방하고 근육을 키워놓고 이걸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감소하면 신체 기능이 약화가 되고 근손실이 오면 이런 문제들, 낙상, 관절, 비만, 면역력, 혈당 이런 것들에 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근육이 우리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거에만 연결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심장. 우리 심근이라 그러잖아요. 심장은 어떻게 뛰어요? 심근으로 뛰는 거예요. 근육이 가장 중요한 건 심장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생명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면 심장이 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 어떻게 운동해요? 근육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근육이 약해지면 그래서 소화가 안 돼. 어르신들이 소화가 안 되는 게 효소가 분비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위장이 운동을 못해서 그래. 그런 식으로 우리 몸 전체의 근육이 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미노산을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몸 안에 그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들어오면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피에서 아미노산 농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미노산 풀이 부족하면 몸에서 빼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몸 안에 있던 근육을 분해를 해가지고 피에다가 다시 아미노산을 채워줘요. 이 과정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밤에는 어떻게 돼요? 쭉 분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분해 과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안 먹고 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프로틴을 먹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틴을 내가 한 번 먹는데 10g 먹은 사람하고 20g 먹은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봤더니 이 사람은 안 먹다가 떨어지니까 20g 먹었어. 이 흡수가 쫙 일어나잖아요. 여기 정도 되니까 여기부터 근육 합성이 일어나요. 쭉 이렇게. 10g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합성 스위치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프로틴을 충분히 먹어주지 않으면 쬐끔 먹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상적으로는 아까 일어났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을 이렇게 균등하게 섭취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아침에 단백질 거의 안 먹고 저녁 때 대부분 많이 먹어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근육 그리고 단백질인데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의 합성량이 나이가 들면 떨어지더라는 거죠. 나이 먹으면 좀 슬퍼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만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넣어봤는데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기하게 단 음식을 찾게 된대요. 모발, 손톱, 피부 약해지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피곤, 무기력, 면역 떨어지고 근육 줄어들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살이 잘 빠진다.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다리가 부어요. 부종이 오고요. 브레인 포그,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이 와요. 그리고 근육 통증, 불면증, 생리불규칙, 우울증도 와요. 단백질이 정말 많은 일을 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을 그냥 먹으면 되나?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고기 많이 먹어. 나 맨날 두부 먹어. 나 아침마다 계란 하나씩 먹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에 권장량을 채우려면 소고기 등심은 2인분 먹어야 돼요. 계란 5개 먹어야 돼요. 하루에 계란 5개 매일 드실 수 있으신 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 채우기 전에 칼로리,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우유 1.7리터 매일 먹어야 돼. 어우 절대 이렇게 못 먹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리고 현재 봤더니 우리나라 전 연령대의 단백질은 엄청 부족해요. 엄청 부족하고 특히 노령층은 더 많이 더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느냐 단백질을 체중 1kg당 최소가 0.8g이에요. 그러면 0.8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 장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0.8. 그러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근육에 좀 신경을 써. 그러면 최소한 1g은 먹어야 돼. 내가 60kg면 60g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 80kg, 100kg 나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먹어야 돼. 근데 내가 근력을 좀 늘리려고 내가 운동하고 있어. 그러면 1kg당 1.2에서 1.5g은 먹어야 돼. 근데 권장량은 여기에 멈춰 있어. 너무 적당히. 그거만 먹어가지고 어린 반푼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게끔 최소한 60, 내가 60kg면 60g은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 60g을 내가 아침에 그럼 60g 다 타먹어. 이렇게 먹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몰아서 섭취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누어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가장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주자 하는 게 지금 겉모는 캠페인인 거예요. 그래서 근육 합성의 효율을 생각을 하면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하루에 몸무게 곱하기 1g에서 1.5g, 0.8 잊어버리세요. 이래서 1.5g을 하루에 4번에 걸쳐서 아침, 점심, 간식, 저녁 4번은 먹어줘야 필요한 양을 채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구마구 달려오고 있는데 그럼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되느냐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아미노산이 뭐 필수, 불필수 해가지고 20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이 있잖아요. 그 필요한 양을 한번 섭취했을 때 얼마나 채우느냐가 아미노산 스코어예요. 그 스코어가 이렇게 점수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단백질은 얘는 93, 얘는 95, 얘는 뭐 97, 근데 얘가 하나가 85야. 그러면 이 단백질 아미노산 스코어는 85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좋은 단백질은 여기가 100이에요. 100%에서. 그러면 얘네들을 먹었을 때 전체적으로 100%가 다 채워진 거죠. 이건 더 많은 애들도 있지만 요만큼만 딱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단백질이 하나가 50밖에 안 돼. 아미노 스코어. 그러면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고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빈칸이니까. 그래서 아미노 스코어가 100이 아니면 나머지 애들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50이면 딱 50밖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미노산 스코어를 꽉 채운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쌀, 콩, 돼지고기 이런 것들 당연히 부족하겠죠. 이렇게 부족해요. 근데 꽉 채운 게 계란, 흰자, 유청 단백질,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우리 프로틴이에요. 근데 계란을 우리가 흰자만 먹기 쉽지 않아요. 계란을 또 유정란으로 먹어야 되고 뭐 굉장히 유정란 아니고 유기농으로 먹어야 되고 난각번호 1번. 유통 단백질은 사실은 스코어는 좋지만 유청이기 때문에 드시면 안 돼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시중에 단백질이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국제암 전월에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인체 바람 추정, 바람 기능 물질로 구분. 죄송해요. 오늘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권장하지 않아요.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덜 되면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 노폐물들이 발암성 물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별로 좋지 않아요. 식물성. 식물성은 콩 단백질을 섭취를 시켰더니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당뇨, 신장, 혈압 이런 거에 좋고 영아 산통에도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근데 간단히 보면 이런 것들이 좋아요. 식물성 단백질은 암을 끄는 스위치라고 얘기해요. 암 환자들한테 반드시 권해줘야 될 건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감소시켜 주고요. 그리고 당뇨 위험성을 감소를 시켜요. 이게 키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제품 좀 바라볼 텐데요. 뉴트리파이토프로틴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나요? 순식물성 단백질인데 그냥 프로틴이 있고 녹차마 프로틴이 있어요. 녹차마 프로틴은 그냥 프로틴이 너무 입에 안 맞으면 드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냥 프로틴을 권해드려요. 100% 유기농. 시작부터 완제품까지. 그리고 콩이 항상 우리가 GMO인가 아닌가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아메이는 당연히 난GMO를 쓰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매년 다시 체크하고 있어요. 절대로 GMO 안 쓰고요. 이런 재료를 쓰는데 9가지 필수, 11가지 불필수로 100% 채우고 있는 아미노 스코어가 100이에요. 그래서 흡수율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보통 헬스장 가면 이런 거 먹어요. 근데 이런 애들 보면 칼로리가 1회 섭취량당 1145kcal. 이게 무슨 수치입니까? 뉴트리 프로틴 1회 섭취당 칼로리 45kcal. 그러니까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은 헬스장에서 막 운동해가지고 펌핑 시키는 사람들이 저런 거 먹는 게 저런 거 먹으면 큰일 나요. 살쪄. 이렇게 칼로리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흡수율이에요. 흡수율도 1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흡수율도 1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파이토프로틴만 있는 게 아니고 프로틴 제품군이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죠. 이게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파이토프로틴, 또 이번에 새로 나온 하이드라 액티브.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맛, 애들 좋아하는 베리맛, 녹차 맛. 그리고 아미노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식사 대용품, 그리고 운동할 때 간단히 마실 수 있는 그냥 병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쿠키 형태로 먹을 수 있는 프로틴 바나 쿠키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나온 하이드라 액티브라는 프로틴을 조금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기존의 프로틴도 좋은데 왜 하이드라 액티브라는 이름으로 프로틴을 또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하이드라라는 게 수분이잖아요. 수분을 채워주는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근육은 여기에 있고 피부는 여기에 있어. 우리가 피부를 탱탱하게 좋게 해주려고 하면 사실은 근육 단계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육하고 피부가 붙어 있으니까 같이 관리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피부에다가 수분까지 넣어주는 게 이 하이드라 액티브예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수분의 단백질이에요. 어떤 분들은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더부룩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입자가 크기 때문에 잘 분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기존의 입자가 이만한데 얘는 입자가 요만해. 훨씬 이렇게 흡수가 쏙쏙 들어오겠죠.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흡수가 너무 잘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체의 단백질이 점점 이렇게 줄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소화 흡수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흡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더 작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피부를 위해서 히알루론산을 넣었다고 했는데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그 노화되면서 자연적으로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요. 그러면서 이 히알루론산 넣어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얘가 자기 몸의 1000배의 수분을 끌어당겨. 그러면 안에서부터 수분을 꽉 채워주는 거죠. 피부가 당연히 탱탱해지고 촉촉해지겠죠. 그런데 이 히알루론산이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120에서 240을 먹었을 때는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240을 먹었더니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이런 기능도 히알루론산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이드라 액티브를 하루 섭취량을 먹으면 120이거든요. 2번 먹으면 240.
그리고 이 히알루론산이 강력한 보습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인체 적용 시험을 했더니 3주부터 피부의 수분량이 유의적으로 눈에 띄게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보습이 나는 피부도 같이 관리하고 싶어 하면 이걸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히알루론산이 관절 건강, 우리 조인트 가드라고 관절 영양제 있거든요. 거기도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절은 눈 아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넣어줘서 관절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얘가 잘 움직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을 먹어놓을 때 관절 불편함을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그 하이드라 액티브는 피부만이 아니라 관절까지 생각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소화가 잘 되는 가수분해, 그리고 100% 순식물성인데 피부 보습, 그리고 아까 이건 관절에 좋고 합성 향료를 첨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맛은 더 좋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이건 어떤 분들이 드셔야 되냐면 40, 50 중장년 좀 많이 움직이는 시대들 드시면 좋은데 2차적으로는 누구나 다 먹어야 됩니다. 피부를 관리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다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프로모션 중이에요. 2통을 사면 기존거보다 약간 더 비싼 2통을 사면 콜라겐하고 머슬 파워, 머슬에 힘을 주는 근육에 힘을 주는 콜라겐하고 이런 걸 주는 프로모션을 해요.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매일 아침 프로틴을 먹어서 건강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